네, 1번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속마음이랑 또 여러분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좀 필요한 조언들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3장의 오라클 카드를 미리 뽑았죠. 상대방 분이 일단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거는 아마 안전하고 또 건전하고 또 가장 우선시하는 것, 가족일 수 있어요. 네, 이분 성향이 좀 그렇거든요. 지금 원백 카드가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위험 부담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변동, 뭐 갈등 이런 걸 좋아하는 타입도 아닙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는 내가 편안해야 하는 곳, 또 안정감을 느끼는 곳, 뭐 다른 곳을 다니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관계에 있어서 이게 좀 불안하다, 좀 위태위태하다, 좀 힘들겠다 싶으면 회피하실 가능성도 되게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1번님들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차단을 하셨거나 혹은 두 분의 갈등을 지금 회피 중이시거나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뭐 정말 100% 확신이 들고 안정감을 느끼면 되게 다정다감하고 정말 잘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좀 불안해. 그리고 모르겠어 싶으면요. 땅굴 파는 게 아니라 여기 백조 카드가 나왔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타입이세요. 네, 똑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좀 상황에 대해서나 관계에 있어서 그거를 파고들고 서로 이제 조율하고 이렇다라기보다는 일단은 혼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시간을 좀 갖자. 뭐 관계나 상황을 좀 더 좀 생각해보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일단 자기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확신이 안 들면 일단은 좀 회피하거나 혼자만의 세상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에게 가장 좋은 건 안정감과 편안함을 줘야 되는데 만약 두 분 관계에 있어서 그게 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이분과 관계가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이분과 잘 되는 방법? 이분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자, 상대방 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럼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의 카드 뽑으면서 상대방의 속마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지금 약간 한 장의 카드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여러분. 상대방 분이 만약에 지금 회피 중이거나 차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속마음으로 봐서는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좀 추가 카드를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연락이 안 된다, 뭐 소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두 분이 뭐 어떤 접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1번 참 괜찮은 사람인데 순수한 사람인데 자꾸 보고 싶네? 자꾸 생각나네?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떤 관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근데 그 많이 하는 감정은 굉장히 순수하고 조금 애틋하고 다정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번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두 분의 관계가 조금 오래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상대방 분과 만난 시간이 좀 길다. 혹은 어린 시절에 만난 관계다. 뭐 이어졌다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좀 서로 알게 된 지 좀 시간이 좀 지났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상대방이 여러분들 떠올릴 때 떠올릴 거리들이 많아요. 추억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번 생각하면 뭐 이랬던 시간들, 저랬던 시간들, 뭐 좋았던 기억,
지금은 안 좋은 기억보다 좋았던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고, 그리고 두 분이 오랜 시간 만난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상하게 1번 생각하면, 1번을 만나면 내가 갑자기 좀 순수해지는 느낌이 들고, 예전 어릴 때 나로 돌아간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만큼 뭔가 만남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길게 만난 느낌, 오래 봐왔던 사람인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상대방이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지금 현 시점에도 꽤나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생각이 보고 싶어서 죽겠어, 당장 만나고 싶어,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잔잔하게, 은은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꽤나 좀 앞으로도 조금 지속되는 분위기예요. 이분이 지금 오늘 하루 여러분들 생각하고 떠올리다가 내일은 생각 안 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좀 꾸준히 들어올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좀 다가가기 힘든 존재, 가까워지기 힘든 존재?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일부의 분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혹은 진짜 연예인,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 나와 다른 세상에 있는, 나와 또 다른 어떤, 나와 어떻게 엮이기가 좀 힘든 사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쩌면 이분은 여러분들이 첫사랑이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첫사랑 1번 이렇게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루어진 관계, 현실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약간 꿈꾸고 바라고 있는 느낌. 근데 어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상형에 가깝고 내가 바라보는 존재이긴 한데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존재냐? 아니, 그건 어려울 것 같은 존재. 정말 하늘에 있는 별이나 달이나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별, 달 이런 것들 바라보긴 하죠. 항상 밤에 내 가까이 내 눈앞에 있죠. 하지만 어때요? 만질 수는 없어요. 다가갈 수도 없어요. 약간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인 문제냐? 그러니까 너가 나를 안 좋아하고 내가 너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요. 뭔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 멀리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물리적으로 외국에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자주 볼 수 없고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정말 SNS 통해서 만난 관계 이렇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저 사람 정말 괜찮다 SNS 바라보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만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혹은 나와 너무 관계가 떨어져 있어서 상사라고 하더라도 한참 상사고 선배라고 하더라도 한참 선배라서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나 이상의 사람, 내 레벨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1번한테 다가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요리조리 피해가야 되거나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든지, 혹은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1번님이 뭔가 나한테 마음을 주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아닌 것 같아. 또 1번님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아닌 것 같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사람 원래 친절한 사람이고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여러 사람들한테 관심을 주는 사람이고 이렇게 오락가락한다. 내가 1번을 생각하고 바라는 바가 있지만 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항상 그것들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요. 결국 아니네, 아니었나 보네, 어렵다, 쉽지 않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님 생각하면 상대방 분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각하는 모습이긴 한데 느끼는 게 그거예요. 참 너무 예쁜데, 너무 멋진데, 너무 잘생겼는데
그리고 너무 함께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 참 모르겠어. 참 어려워. 참 쉽지 않은 상대네. 내가 가질 수 없는 어떤 존재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기까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나 외적으로 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 기준에서. 물론 이분이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이 은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다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 기준에서는 1번님이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끌림도 굉장히 크고 내적인 매력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1번님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적인 건 없어요. 어쩌면 이제 1번님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1번님 뭐 단점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 너무 완벽한데 단점이라면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인기가 많다는 거, 너무 주변에 경쟁자가 많다는 거 이게 단점이지 1번님 자체에 대한 단점은 전혀 보고 있지 않다. 완전히 콩깍지가 씌인 상태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매력에 빠져있고 여러분의 매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이분이 나만 그럴 거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 혼자뿐만 아니야. 누구도 있을 거고 주변에 누가 또 있을 거고 다른 이성도 1번한테 이렇게 관심이 가고 끌리겠지.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을 누가 가만히 두겠어. 그래서 1번님이랑 가까운 거는 가까워지고 내가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는 어렵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경쟁자도 많을 것 같고 또 어떤 두 분이 현실적인 상황도 되게 멀게 느껴지고 뭐 진짜 물리적으로도 멀어지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사귀었던 관계거나 해서 헤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여러분들 인식할 때는 너만큼 완벽한 존재가 없었어. 그래. 너 지금쯤이면 되게 뭐 다른 남자 만나고 있겠지. 다른 여자 만나고 있겠지. 너를 가만두겠어? 세상에 사람들이 너를 가만두겠니?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한테 어떻게 하기에는 아마 이제는 가망성이 좀 없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시거든요.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퍼펙트해요. 근데 너무 퍼펙트하기 때문에 내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확신이 들기가 어렵고 또 내가 자신감도 없고 막 이것도 헤쳐나가야 되고 이 현실도 깨트려야 되고 이 현실도 넘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그냥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라클 카드, 원백 카드 나왔다고요.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라고요? 편안함, 안정감, 집 같은 편안함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이런 느낌 아니면 뭐 진짜 외국의 뭐 정말 유럽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다이나믹하고 너무 즐거운 공간이에요. 잠깐 있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환상적인 공간이지만 편안함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집 같은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나에게 집 같은 존재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분은 아마 정말 뭐 무조건 여러분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분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집 밖에 화려한 조명이 번쩍번쩍한 그런 세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어떻게?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두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좋은 인식이 들어왔지만 이분 성향과 맞지 않다. 이런 어떤 걸림돌이 있어요. 상대방 분의 마음은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지만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 호기심과 끌림은 어쩔 수 없다. 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이런 사람도 있구나, 혹은 그래, 너는 참 이런 매력이 있었지, 나와 다른 매력, 나와 다른 어떤 그런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훔치려고 해도 훔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들을 내려놓지는 못하죠.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뭐 잊거나 이러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이분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멀리서 마치 차단하듯, 마치 회피하듯, 마치 1번님이 느끼기에는 나한테 성긋네? 나를 멀리하네? 나한테 감정이 없나 보네? 나를 싫어하나 보네? 나를 잊었나 보네? 이렇게 느끼게끔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분이 그렇거든요. 이분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1번님과 가장 내가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게 가장 낫다. 그게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이제 뭘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분은 편안한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화려한 바깥 세상이고, 그래서 내가 집 창문 통해서 이 바깥 세상을 계속 여러분들 지켜는 봐요. 지켜는 보고, 와, 좋겠다. 와, 재밌겠다. 진짜 끝내준다. 정말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창문 통해서 여러분들 보긴 하지만, 그 안정된 집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느냐,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느냐, 이런 의지는 사실 지금 현재 에너지로서는 크진 않아요. 그냥 안에서, 편안한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이 더 커요. 나는 이 안에 있겠다. 왜냐면 내가 이 밖으로 나가는 건 되게 위험 부담이 커요. 아마 또 힘들어지겠지. 또 뭔가 우리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겠지. 다시 불안해지겠지. 이런 것들, 다시 그렇게 불안해지고 싶지 않아. 그렇게 모호한 상태가 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갈등 있는 상태 싫어. 나는 그냥 이 상태에서 너를 멀리서 바라볼 거야.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러고 싶어. 그래서 이분 제가 차단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당분간은 그거 계속 유지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혹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그런 모습이거든요. 상처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아마 그 바깥으로 나가면, 그 화려한 세상 속으로 나가면, 너한테 가면 어쩌면 진짜 찔리고 상처 입을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이분이 여러분들을 에버랜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면 에버랜드 가서 놀이기구 탔는데 아마 그 놀이기구 떨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할 거야. 거기 화려하고 너무 좋지만 거기 너무 넓잖아. 거기 막 한 바퀴 돌고 오면 아마 나 너무 지치고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TV로 보는 게 나아. 그냥 너튜브로 보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확률이 되게 높다.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되게 생뚱맞는 어떤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를 드린 거예요. 네, 너무 다른 예시긴 하지만 오히려 좀 이렇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카드 보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느껴지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전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쉬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 굳이 그렇게 해. 그냥 나 여기 앉아서 너튜브 보면서 너를 볼 거야. 이런 마음의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이런 지금 속마음인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필요한 조언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두 분 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시기다라고 보여져요. 네. 여러분들도 상대방 분도 서로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거절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고 걱정이 넘쳐나요. 상대방 분 특히 그러실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너한테 한 번 문자 보내고 나서 이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내가 어떤 행동 하나에서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나한테 실망하게 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멀리 먼 관계에서 나한테 어떤 실망도 하지 않고 어떤 관계에 더 나빠짐도 없이 그냥 이대로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라고 판단하신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 걱정이 너무 크신 분. 근데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 카드는 안 봤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분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좀 솔직해지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어떤 속담처럼 두 분이 상대방이 특히 좀 그런 모습이긴 한데 두려운 어떤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회피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실망할 거야.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그게 나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되게 커서 나는 그냥 편안한 집 안에서 그냥 나한테 조금 그 두 분의 관계나 어떤 상황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혼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혼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짜 영화 한 편을 찍고 있거든요. 같이는 못 찍겠다. 자신이 없다. 그냥 나 혼자 찍겠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진심을 말하는 용기가 사실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뭐 이분이 완전히 차단됐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분으로 봐서는 완벽한 차단을 하실 분은 아니에요. 네. 차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잠깐 했다가 풀거나 이럴 가능성도 되게 높고 회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슬쩍슬쩍 여러분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보고 있고 호기심 있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뭐 짝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짝사랑 상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할 거라는 어떤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거리를 둘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나는 너가 짝사랑한 상대라고 한다면 그냥 그런 어떤 미화된 이미지로 그냥 남겠다. 그게 마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거 있잖아요. 그래, 너가 편안해지면 와. 편안해지면 말해줘. 너의 마음을. 그리고 괜찮아지면 얘기하자. 괜찮아지면 우리 만나자.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도 사실 적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내 마음은 이렇고 이런데 정말 진심인 마음, 진실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은 이런데 너가 편안해지면 왔으면 좋겠어. 편안해지면 그때 얘기하자. 이런 태도가 사실은 이분께는 맞아요. 계속 이분을 재촉을 해요. 너 왜 말 안 해? 너 왜 안 만나줘? 왜 대답이 없어? 왜 연락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이분은 점점 불안해, 불편해. 나 내 집으로 갈 거야. 나 물속으로 갈 거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장 편안해진 상태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분의 대화나 만남이나 뭐 재회도 이분이 마음에 편안함이 들어왔을 때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안 그러면 지금 상태는 조금 힘들고요. 지금 상태는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이분이 바람이나 소망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다가갈 마음, 열 마음, 아직은 불안하고 아직은 걱정이 좀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좀 끝나고 너가 좀 괜찮아지면 우리 얘기하자, 괜찮아지면 우리 만나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태도, 그렇게 진심을 전하고 또 상대방을 이런 표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너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거를 믿어. 너가 언젠가는 연락해 줄 거라는 걸 믿어. 혹은 너가 언젠가는 편안해지면 나하고 소통할 거라는 걸 믿어. 그때까지 기다릴게. 편안해지면 연락 줘. 사실 딱 그 태도가 이분께는 가장 맞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난 후에
1번이 이렇게 굉장히 완벽하고 나한테는 조금 너무 과분한 상대이지만 그럼에도 편안해질 수 있겠다. 그래도 우리가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가망성을 보게 되면 다시 문을 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원배십니다. 네. 집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집돌이세요, 집돌이. 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너무 매력적인 존재라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지만 이분에게 안정된 집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이분을 딱 뺏고 쟁취할 그 공략한 점이 그거예요. 딱 공략할 수 있는 그것이 나 이렇게 매력 터진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그 편안한 그 집만큼 나도 그런 존재야. 사실은 되게 아늑하고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네, 어필하시는 거 가장 필요하다. 지금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멋진 상태세요. 여러분들이 1번님들이 이젠 좀 현실적이고 편안한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2번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상대방 분의 속마음과 두 분을 위한 조언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라클 카드 3장 먼저 뽑았죠. 상대방 분 자리에 고슴도치가 나왔어요. 고슴도치 떠올리시면 어떤가요? 우선 가시 먼저 생각이 나시죠? 고슴도치는 순수하고 장난기도 있는 동물이에요. 어른과 어린이라고 봤을 때는 어린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분 보시면서 아유 애기야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새로운 변화 좋아하고요. 옛날 것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큰 분이실 확률이 높아요. 물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 분 마음은 겉으로는 어른인 척 하지만 사실은 어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고 흔들림 없어 보이지만 안에는 내면적으로 굉장히 자극에 취약하고 또 흔들림이 좀 많은 상대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시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네, 방어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자신이 호기심은 많은데 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둘 다 이분이 그럼 넌 어느 거야 도대체? 둘 다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 옆에 돌고래도 나왔지만 돌고래는 포유류면서도 바다에 살죠. 그렇다고 해서 너 포유류니까 땅에 살아 하는 것도 맞지 않고 너 바다에 사니까 그냥 물고기잖아 할 수도 없어요. 결국 두 가지 모두 진실입니다. 이분 어떨 때는 잘해주다가 어떨 때는 차가운 분일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나한테 굉장히 호기심 많고 끌리는 것처럼 관심을 막 두다가도 어떨 때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게 진실일까요? 네, 말씀드렸죠. 둘 다 진짜예요. 그거는 이분이 어려서 그렇고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호기심이 있는 만큼 두려운 마음도 같이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원래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거 자체가 이분인 거예요. 이렇게 조금 나이가 조금 더 들고 사회 경험이 좀 많고 관계된 경험이 좀 더 쌓이다 보면 조금 괜찮아지고 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어쩌면 지금 좀 30대, 40대가 되어서 조금 아닌 척 하시면서 지낼 수도 있지만 이분의 내면은 원래 약간 양면적이고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둘 다 이분의 모습 맞아요. 어떨 때는 누군가를 정말 내 가까이에, 그러니까 2번님을 내 가까이에 두고 관심 있고 끌리고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냥 가까워지기에는 좀 내가 그걸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다 또 100% 주기에는 자신이 그럴 수도 없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호기심을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분은. 그리고 완전하게 내가 100% 올인하기에는 이분이 그렇게 확신도 없고 그만큼 성숙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좀 많은 분이기도 하고 연애나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 초보자에 가깝다. 아직 어린애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뭐 어쩌자는 거지?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뭐가 진짜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그날 그때그때 다 진심이고 그때그때 그게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너 아니잖아. 아닌 척 하지 마. 이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그때 그런 모습이 진짜인 거예요. 단지 그 모습이 한결같기는 좀 어렵다. 여러 면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그게 매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2번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진짜일까? 어렵다. 너라는 존재 참 알기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확률도 되게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상대방 분 속마음 좀 볼게요. 자세히. 이분은 오늘의 속마음이 내일의 속마음과 다를 수 있다. 네, 먼저 리딩해드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라클 카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오늘의 속마음이 오늘의 속마음이 아니다. 오늘만의 속마음일 수 있다. 영원한 속마음은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상대방 분의 속마음. 오늘 6장의 카드 뽑겠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오늘의 속마음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제가 어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생각한 거는 사실 살짝 그거 생각했어요. 만약에 2번과 결혼한다면, 만약에 2번과 사귄다면, 이런 상상했어요. 네, 이런 상상하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깊이 있게, 내가 2번과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고, 이렇게 언제는 이렇게 자리 잡고, 어떻게 해서 결혼 준비를, 이런 건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만약 결혼한다면? 이렇게 약간 상상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좀 진지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 이제 오라클 카드상 이거를 깊게 생각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상상했다. 우리 둘이 뭔가 합을 이루면 어떨까? 우리 둘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 꽤나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제가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르고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호기심이 있는, 고슴도치가 막 호기심 있고 이번 어떤 사람일까라고 호기심이 있는데 또 며칠 뒤에는 이분이 또 가시를 이렇게 가시를 보일 수 있어요. 네, 그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에너지로 봐서는 현재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약간 호기심이 있고 끌리는 마음이 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또 며칠 지나서 좀 시점이 또 지나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냉정하게 생각해봐,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이분이 주변에 어떤 다른 이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니야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2번이 나, 1번이 나, 3번이 나 이렇게 생각할 확률도 없는 건 아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분은 관계, 연애 여러분들에 대해서 시작되는 마음이 되게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해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깊어진 어떤 마음 상태고 기승전이라면 기승전? 이렇게 간 상태는 아니고 정말 처음 초반이거든요. 마음이. 두 분이 재회 지금 상대인데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이제 뭔가 재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라는 시점이고 이걸 구체화하진 않았어요. 어떤 관계라고 하더라도 짝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한번
이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어떤 사람이지? 라고 들어온 상황이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정의 밀도나 이런 깊이가 막 많이 들어왔다? 그거는 이분의 성향에도 안 맞고 지금 관계에서도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떨까? 재회한다면 어떨까? 만난다면 어떨까? 결혼하면 어떨까? 이렇게 최근에 좀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과연 이번이 맞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수도 있고요. 또 현실적인 걸 좀 따져볼 수도 있고, 또 상황 생각해봐. 아니잖아. 그건 좀 어렵지 않아? 재혼 좀 어렵지 않아? 만나는 거 좀 어렵지 않아? 라고 또 곰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감정적인 게 조금 더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지나면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해보는 시기. 자, 둘 다 이분 진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게 진짜예요? 그 순간 진짜예요, 이분은.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괜찮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좀 큰 거고, 또 조금 있으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그게 진심인 거예요. 이분은 현재 그런 상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만약 짝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걸 알 확률이 되게 높고, 재회 상대든 어떤 관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마음이 좀 있다라고 느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번이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와 있으면 즐거워하는 것 같고, 나랑 소통하는 걸 조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좋아해요. 그리고 좋기 때문에 이걸 또 놓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완전히 놓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없어요. 소통하는 게 좋아요. 소통하는 것도 좋고, 또 만나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 싶지 않고, 짝사랑 상대라고 한다면 아마 여지를 굉장히 두실 거예요. 완전히 너 아니야 이렇게 하실 타입은 아니시다. 약간의 여지를 두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 라든지, 혹은 완전히 차갑게 대한다? 그러지도 않으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다정하게 대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분의 마음 상태로 봐서는. 왜냐하면 완전히 보낼 수는 없어요. 완전히 갖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완전 갖기에는 이분의 마음이 제가 이중 양면성이 계속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니다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약간의 50대 50인 어떤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대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알고 있고, 내 마음도 그렇게 싫은 건 아니기 때문에 놓고 싶은 마음이나 보내고 싶은 마음이나 끊을 마음은 없어요. 이분은 그럴 마음은 없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만약에 다른 이성이 한 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끼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서 아직은 조금 애매한 태도를 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좋긴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이 막 유독 넘버원으로 그 상태는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100% 자기한테 딱 들어온 건 아니에요. 괜찮은데? 약간 요 상태가 가장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요. 좋은데? 괜찮은데? 말도 잘 통하는데? 이런 느낌인데, 완벽하게 자기한테 100% 매력을, 이성적인 매력? 성적인 매력, 이 부분이 살짝 부족해요. 지금 에너지로 봐서는. 그 부분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그냥 좋다 이 느낌이지, 죽여준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을 발견한 건 아니지만
1번도 좀 좋은 부분이 있네. 3번도 좀 이런 부분은 좋은데 2번은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확률이 되게 높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뭔가 변화를 주고 싶긴 해요. 관계에 있어서 조금 한 발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뭐 사귄다면, 만난다면, 뭐 결혼한다면, 재회한다면이라고 상상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는 것처럼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멀어지고 싶은 마음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긴 했어요. 들어오긴 했는데, 자, 상대방 분이 그런 마음이 진짜 진득하게 들어왔느냐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분이 좀 마음이 지금 갈대 같을 수 있고, 네, 갈대 같을 수 있고, 이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 상대가 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오늘은 2번이 좋았다가 다음날은 3번이 좋았다가 할 가망성 없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리딩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분이 원래 이 연애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가 있고, 원래 그런 성향이기도 하고, 어떤 둘 다 같은 모습, 이분의 모습이긴 하지만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고 다른 모습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한 명한테 진득하니 오랫동안 마음을 줄 마음이 있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냐, 그런 에너지냐 라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거든요.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나 연애 싫어, 사랑 싫어, 사람 싫어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 좋아해요. 왜냐면 이분이 원래 호기심이 되게 많고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이 되게 큰 분이시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지나가는 예쁜 이성이 지나가면 이분은 사실 눈을 돌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분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지금 카드로 봐서는. 그래서 나 좀 자유롭고 싶어. 이런 성향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내가 이번한테 딱 확신을 딱 주기에는 내가 이 자유로움과 이 뭔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한테 100%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를 완전히 100% 만족시키지 않는 이상 나는 그냥 자유롭게 좀 지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좀 커요. 그래서 이분 주변에 뭐 약간 어장관리 하실 가망성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약간 이렇게 연락 취하고 있는 분들도 좀 여러 명일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 딱 한 명한테 딱 마음을 주고 그 사람한테만 뭐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호기심 갖고 이렇게 지내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분은.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분은 사실 딱히 뭘 선택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너 2번이랑 뭐 어떻게 한다면 이라는 가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좋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연락을 끊을 마음이나 싫다는 마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좋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만약에 2번님이 상대방 분한테 너 나 마음 솔직하게 말해줘 라고 한다면 이분은 진짜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거예요. 싫은 건 아니야. 근데 완전 확신은 없어. 약간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 뭔가 확신 갖고 싶어. 결정 내리고 싶어. 뭐 1, 2, 3, 4번 있으면 나 2번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드 뽑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득할 의지가 있느냐? 아니요. 1, 2, 3, 4번 카드 보면서 어떤 거 선택하지? 나 1번도 보고 싶고 2번도 보고 싶고 3번도 보고 싶고 4번도 보고 싶은데 하고 다 보실 확률도 높아요. 이분의 지금 성향이나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고 난 어떤 것도 결정하고 싶지 않아. 뭐 1번 리딩 듣다가 뭐 아니면 2번 듣고 뭐 2번 리딩 듣다가 아니면 3번 듣지? 약간 요런 타입일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당분간 이분은 뭔가 결정할 마음은 없어요. 결정할 마음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애노, 사랑노 하느냐? 아니요. 이분은 이제 탐색하시고 호기심 가지면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고
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자, 상대방 분 마음 들으셨죠? 네, 어떠세요? 좀 얄밉고 싫죠? 미운 마음이 들죠. 근데 만약에 짝사랑인데 너무 힘든 짝사랑이다. 나 이 사람 너무 오랫동안 많이 좋아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께는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안에 두고 있어요. 자신의 관심사 안에. 그래서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망성은 분명히 있다. 당장 뭐 확신을 상대방이 주진 않겠지만 짝사랑인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네, 가망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포기하는 건 이르다. 네, 포기하는 건 이르다. 근데 두 분 관계가 조금 더 뭔가 관계성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분 이런 애매한 태도, 네, 좀 사실은 문제가 좀 있죠. 아무리 그것이 진실이고 아직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2번님이 마음고생할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어른이냐? 아니에요. 이분은 성숙한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다, 애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한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진짠지도 분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분 상황이 이분의 어떤 이런 성향적인 것 때문에 어렵죠. 네, 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오라클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방향이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혹은 이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사건이 터져요. 이건 뭐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쩌면 정말 헤어지셨거나 소통을 안 하시거나 뭐 실망감을 느끼셨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이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길게 이렇게 되진 않는다고 해요. 이분의 마음속에서, 속마음에서는 나 당분간 뭐 선택할 마음 없어, 당분간 뭐 결정 짓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두 분 관계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지 않고 어느 시간 정도 흐르면 곧 바로 잡힐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결정이 되겠지, 뭔가 우리 둘 관계가 명확해지겠지 라고 좀 믿으면서 기다리셔도 괜찮다라고 나왔어요. 이분이 물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이거 길게 못 간다, 언젠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근데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는 네, 아직 이 카드로는 네, 제가 느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분인지 이런 분이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길지는 않을 것이고 결정은 곧 내려질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그래 어차피 지금은 뭐 이랬다 저랬다 애매하지만 결정될 사이구나 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더 좋은 어떤 조언은 그것이 이분과 되는 결론이든 되지 않는 결론이든 어떤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올바른 결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만약 이분 정말 이러다가 여러분들 귀한 줄 모르고 놓쳤다, 끊겼다, 이거 여러분들 그래 이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라는 네, 그런 기회이고, 정말 이분이 정말 여러분들의 중요함을 알고 소중함을 알아서 여러분들 선택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네, 두 분의 관계의 결정이겠죠. 어떤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다. 네, 이보다 좋은 리딩은 없어요. 속상하시겠지만, 이분의 감정에 대해서 속상하시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건 결국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어떤 결정이나 미래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결정이고 미래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이분과 이렇게 흐름이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흐름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네, 관계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번님들 힘내시고 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번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상대방의 속마음과 두 분을 위한 조언까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자주 못 와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업로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만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를 딱딱딱
좀 짚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일단 3번님들 오라클 카드 3장 미리 뽑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어떤 키워드는 가망성이에요. 가망성. 두 분의 관계, 뭐 속마음 아직 보진 않았지만 그걸 떠나서 두 분에게는 아직은 굉장히 많은 가망성들과 여지들이 남아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상대방 분 자리에 코이 물고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코이 물고기 아시나요? 네. 그 작은 어항에서 크면 한 1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고요. 큰 강물 같은 곳에서 자라면 1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잠재력, 가망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만큼 이분은 너 요만큼 나 좋아해줘. 넌 이만큼밖에 나 안 좋아할 거야. 하면 그만큼밖에 못 좋아하실 분이고요. 넌 이만큼 나를 사랑해줘. 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정말 커다란 사랑을 주실 수도 있는 분. 근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대방 분을 대하느냐, 어떤 상황에 놓여지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마음은 정말 이만큼 작아질 수도 있고 이만큼 무한대로 사랑을 주실 수도 있다. 그런 가망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옆에 불가사리도 나왔지만 불가사리도 무한한 가망성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큰 희망, 믿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가망성이 굉장히 무한대로 열려져 있다라는 오라클 카드예요. 여러분들 상대방 분과의 관계 지금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혹은 속마음이 좀 찜찜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가망성, 아직 남아있는 관계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 분 속마음 볼게요. 오늘 6장의 카드 뽑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요즘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으셨던 걸로 보이는데, 자, 추가 카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의 관계가 뭐 어떤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두 분 사이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뭔가 같이 뭐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결혼이 깨졌다든지 잘 나가다가 뭐 썸붕이 났다든지 헤어졌다든지 두 분이 앞길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진 느낌이 들거든요. 두 분의 관계가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분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분 상황이 뭔가 큰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잘 나가다가 뭔가 고난에 부딪혔다. 힘든 일이 생겼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어떤 관계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분 3번 상대방 분은 현재 마음 상태가 안 좋다. 심각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여러분 때문이든 본인의 상황 때문이든 어쨌든 좋진 않습니다. 뭔가 미래를 보려고 했는데 그 미래가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계속 극복하지 못하고 가느냐. 이분이 코이 물고기인 것처럼요. 가망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분이라서 극복이 그래도 다른 분들에 대해 비해서는 빨리 어떤 치유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분이 금방 자신을 수습을 하고 감정을 수습하실 모습이세요. 여러분들과 관계가 지금 관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엉망이고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사과하거나 관계를 회복시킬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비록 너랑 깨지고 너랑 멀어지고 너랑 뭔가 다퉜지만 그 3번님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해보겠다. 다시 한번 뭔가 제안해보겠다. 다시 한번 뭔가 시도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은 마음은 그래요.
확실히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이분이 현실적으로 자신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뭔가 갑자기 뭐 진짜 어디서 잘렸다든지 뭔가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고 뭔가 갑자기 프로젝트가 엉망이 됐다든지 이런 상황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분이 빨리 회복을 하실 것이다. 어쩌면은 뭐 주변에 도움을 받거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의지하는 마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회복이 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들어 보니까 3번님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또 3번님에게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분이 어려워진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커지실 수도 있고 관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하실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들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로 인해서 치유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 관계에 치유될 가망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 함께 내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나와 미래를 함께 할 사람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난다면 그래도 가치관이 좀 비슷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신념이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맞아요. 내가 궁극적으로 이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이루고 싶은 최종의 목표가 뭐냐 혹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번님과 자신이 굉장히 딱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 신념이 맞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더 길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신뢰나 믿음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좀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본인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본인의 막 이상형에 가깝다든지 나한테 뭔가 완벽한 막 끌림을 준다든지 나도 모르게 너한테 빠져든다든지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상하게 너가 자꾸 생각이 나고 이상하게 자꾸 보고 싶고 약간 알쏭달쏭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알쏭달쏭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의 원천? 그것의 어떤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너와 내가 생각이 맞고 너와 내가 가치관이 맞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분한테는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3번님의 마음이 예쁘다. 3번님의 생각하는 게 예쁘다. 3번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나랑 너무 잘 맞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매력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이 내 완벽한 이상형은 아닌데 완벽한 이상형은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좀 보고 싶지? 알고 싶지? 이런 것들? 은근히 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은근히 자꾸 마음이 가고 은근히 여러분들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퍼펙트하게 나한테 딱 맞는 인연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상하게 나와 되게 오래 볼 사람 같이 느껴지고 나 이상하게 인연인 것 같게 느껴지고 근데 그게 앞에 부분 이상하게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분에게 확실한 그런 건 없어요. 확실하게 넌 나랑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야. 확실하게 넌 내 이성형이야. 확실히 넌 나랑 만날 사람이야. 이런 건 아닌데요.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되네? 이상하게 너가 이러네? 이런 포인트들 아시겠죠? 약간 이분 입장에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본 결과, 내가 뭐 여러 사람을 만난 결과, 뭐 이성과 만난 결과, 사귄 결과, 3번님이 나랑 사귈 수 있는 관계성이나 이런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꾸 마음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 닮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분에게는 되게 크게
다가왔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신뢰나 믿음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호기심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포인트가 자꾸 여러분들을 궁금하게 만들고 자꾸 뭔가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데 이분 자체가 제가 잠재력이 있고 회복 탄력성도 되게 높고 하는 것처럼 이분이 천천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분 상황이 좋지 않아요. 뭐 두 분 관계성이 지금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좀 있어도 그냥 이거를 혼자 축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일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3번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내 감정은 이렇고 이렇구나라고 하나씩 데이터를 모으면서 쌓아올 수밖에 없고, 아니면 뭐 편지를 쓰고 싶으면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네, 그런 상황인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표현을 못 하는데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긴 해요. 존재하고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내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내가 3번을 이만큼 생각하고 이만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그렇게 쉽게 행동력을 보이는 분은 아니거든요. 되게 고민이 깊어요.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이세요. 이렇게 앞에를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과거만 보는 분도 아니고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함께 보는 그런 스타일 확률이 되게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내 마음이 이런데 과연 내가 3번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되게 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본인한테 정말 뭔가 사고가 터졌어요.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거를 조금 수습하는 거에 좀 매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저한테 정말 관심 없고 이제는 멀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 멀어진 상황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혼자서 그냥 혼자 일기 쓰고 편지 쓰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그 두 분이 뭔가 헤어짐이나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본인의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거나 행동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두 분의 어떤 그 오라클 카드가 무한한 어떤 가망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분 마음에서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 혹은 뭐 두 분이 다시가 아니라 아직 좋아진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서로 이렇게 품어주고 위해주는 관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재회를 바라시는 관계라면 이분은 재회를 바라고는 있어요. 근데 현재 상황이 안 따라준다. 여건이 안 따라준다. 그런데 여건이 풀리면 괜찮아지면 나 재회할 마음 있어 라는 마음이시고요. 그리고 두 분이 뭐 짝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분이 겪는 어떤 상황들이 좀 많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완전 관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3번이랑 어쩜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뭐 썸이나 애매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두 분이 지금 뭐 진짜 만약 다투셨다면 진짜 뭐 연락 끊고 크게 다투셨을 수도 있어요. 뭐 결혼 준비를 하다가 정말 깨질 수도 있을 만큼의 어떤 커다란 사건이 있는 모습인데, 커다란 갈등이 있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뭐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을 계속 보고는 있거든요. 어떻게 지내나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빨리 뭔가 해결이 되고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사과해야지. 싸우셨다면 내가 사과해야지. 그리고
뭐 두 분이 갈등이 있다면 내가 풀어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뭔가 행동력을 보이진 않지만 그런 바램들은 있거든요. 뭔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서로 이렇게 좀 알콩달콩 네, 마음 나누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건 그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분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혹은 두 분이 너무 멀어졌거나 헤어진 상황이라서 이분이 어쩔 수 없는 것 뿐이지 뭐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변화되거나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관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그거예요. 관계를 우리 이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러다 말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코이 물고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거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안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이분 그렇구나. 우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관계였구나 라고 단념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니야. 우리 지금 현실은 좀 어렵지만 잘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가망성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음을 좀 주신다면 이분은 그만큼 성장하고 마음이 커지실 수도 있는 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불안하거나 약간 상대방에 대해서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실망도 컸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쨌든 두 분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피하고 싶다. 좀 외면하고 싶다. 우리가 가망성이 있을까? 우리 뭐 이 정도 하고 끝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멈칫. 아니야. 상대방은 뭐 어떤지도 모르는 나 혼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더 이상 난 너한테 줄 것도 없고 아마 너도 나한테 줄 거 없을 거야. 우리 남은 거 없을 거야 하면 그래 우리 남은 거 없고 나 너 줄 거 없어 라고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좀 가망성을 좀 많이 열어 놓으신다면 이분도 그거에 맞게 하실 분이다. 두 분 관계 분명히 가망성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필요한 건 그 가망성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과 뭔가 관계가 멀어지고 지금 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잘 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두 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상황이다. 가망성이 굉장히 펼쳐져 있다. 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단념하고 여러분들이 문을 닫고 한정 지어버리면 관계는 거기로 끝.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가망성을 두고 있고 좀 더 멀리 내다본다면 두 분의 가망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번님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상대방 분의 속마음 보고요. 두 분을 위한 관계의 조언 들려드릴 건데 두 분이요. 딱 그냥 세 장의 오라클 카드로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일단 나이팅게일. 굉장히 사랑이 많은 카드입니다.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너무 예쁜 새죠. 좀 그림자나 어둠이 있을 수도 있고 공허할 수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나이팅게일 카드에서는 사랑이 없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잠시 그런 척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뿐이지 사랑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이 상대방 분의 마음에 사랑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있는데 느낌이 어떠냐면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 그래서 한번 소중함을 깨달아 봐라?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혹은 반대로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한테 너무 잘했고 그래서 사모님들이 이 상대방한테 너 나의 소중함을 느껴봐 하면서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서로 마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애정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둘 중에 한쪽이 그거를 감사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 나 한번 소중함을 느껴봐. 내가 없어봐야 알겠지? 나랑 헤어져 봐야 나의 소중함을 알겠지? 나랑 뭐 소통 안 해봐야 내 연락이 고마운 줄 알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한쪽이 그런 태도를 취했고 다른 한쪽은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취한 태도를 보인 사람은 너가 나한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내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고마운 줄 몰랐잖아. 감사한 줄 몰랐잖아. 그래서 내 소중함을 느껴봐. 이렇게 두 분 관계가 흘러간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분 관계가 꼬였다.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감사함을 못 느껴서 전달이 잘 안 되어서 지금 서로 시험하고 있다. 서로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분명 서로 좋아하는데 이 좋아함에 대해서 서로 정말 시험대에 올린 느낌? 정말 우리 좋아하는 거 맞는 걸까? 너가 나를 아끼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것을 한번 두고 보겠다. 느껴봐라 한번. 이런 느낌이 드는 관계세요, 두 분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한다면, 두 분이 만약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두 분한테 일부러 시련을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너네 잘 지냈지?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너네한테는 고난이 한번 있어 봐야 돼. 그래야지 서로 더 절실히 고마워하고 더 절실히 사랑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이런 고난을, 이런 힘듦을 한번 줄 테니까 잘 이겨내봐. 너네 너무 당연하게 사랑했지? 너무 쉽게 사랑했지? 한번 겪어봐. 이렇게 뭔가 누가 주셨다?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힘듦을 주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두 분은 정말 시험 대상이 된 느낌이에요. 잘 지내고 계셨는데 잘 나가다가 이렇게 꼬여버렸다. 근데 이 꼬임은 너네가 이거를 꼬임을 해결하면, 이 꼬임을 풀면 너네는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얻을 거야. 진정한 사이가 될 거야. 진정으로 서로에게 고마워질 거야. 진정으로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거야. 이 꼬임, 이 지금의 힘듦, 이 고난, 이 갈등, 요것만 잘 넘겨봐. 지켜볼 테니까. 약간 이런 두 분의 관계예요. 네, 느껴지시나요? 그냥 우리 사랑하게 놔두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두 분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안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존재가 그렇게 안 만들 수도 있고. 6장의 카드로 상대방 분 마음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방 분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이 현실을 행동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분이. 그냥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은 아니세요. 다행인 건. 자, 여러분들 지금 두 분이 뭔가 속도감이 붙었다가 멈춰졌을 수 있어요. 뭔가 우리 뭐 썸에서 뭐 이렇게 사귀는 관계에서 그 결혼하는 관계 뭐 재회라면 정말 재회할 분위기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짝사랑이라면 상대방 분과 뭔가 풀릴 것 같은데 하다가 지금 약간 멈춰진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지금 뭔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둘이 딱 멈춘 상태. 네, 두 분 관계가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감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을 거고, 상대방 분 마음이 아직 안 변했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좋은 감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은 가지고 있어요. 그 두 손으로 이렇게 모으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감정을 전하러 가지는 못하고 지금 딱 멈춰서 어떡하지? A 길로 가야 되나? B 길로 가야 되나? 달려가야 되나? 아니면 걸어가야 되나? 말 타고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뭔가 문제가 딱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회피할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 문제를 겪어야지, 넘어야지. 그런데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 한 발자국 내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뿐이지 한 발자국 내디딜 마음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뒤로 물러서진 않아요, 이분이. 지금 속마음이 어떡하지? 하고 멈춰 있는데 이 멈춘 상태에서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가거나 뭐 됐어, 어려워, 이렇게 하실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신의 감정이 있거든요. 이 감정이 있어서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숲속에 잠자는 공주가 네, 막 그 가시덩굴 안에 성이 갇혀 있잖아요.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저 가시덩굴을 넘으면 저기 안에 사번님이 있어요. 근데 난 그걸 넘어야 돼. 어떻게 넘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나만 다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야지. 그래야지 성 안에 있는 너를 만나지 하고 가십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갈 수는 없어요. 내 몸에 장비를 장착을 해야 되죠. 네, 나도 나를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사이를 뚫고 가긴 가는데 그렇게 쉽게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겠노라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다. 두 분 관계에 있어서 회피할 마음은 아니에요. 회피할 마음은 아니고 완전 적극적으로 나갈 마음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지. 그래, 나가는 게 맞을 거야. 어떻게 나가야지? 이런 약간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요. 솔직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겉으로는 이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화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겉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포장된 모습이 있긴 있어요. 나는 되게 너를 이제 굉장히 건전하게 좀 아름답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실 가망성이 좀 높은데 셨을 확률이 높은데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하고 좀 뭔가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의 내면을 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한테 중독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그렇게 막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상대는 아니에요.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되게 어른스럽게 만들고 나를 되게 멋진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닌 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정도를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4번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바른 길에서 자꾸 옆길로 새게 만드는 존재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 집착, 욕망, 중독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야. 이거 되게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야. 이거는 집착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속의 속마음이 집착이 굉장히 커요. 마치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혹은 뭐 더 깊게 나가서 마약 같은 거를 우리가 뭐 도박 이런 것들 정말 안 좋은 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몸에 해롭잖아요. 본인의 어떤 삶을 조금 망가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 한번 중독이 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죠. 근데 이분 마음속 보면요. 상대방 분이 4번님에 대해서 그런 중독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의 마음이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중독되고 빠져들고 이 집착하는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두 분 관계에서 조금 깊은 관계였거나 사귀었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분은 여러분들과 속궁합이 되게 좋았을 확률이 되게 높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그런 본능이나 여러분들을 완전 갖고자 하는 소유욕, 집착, 독점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스물스물 가지게 된다. 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다라고 보여지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양면적인 게 이게 데빌 카드와 교황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분 마음속에. 그래서 이렇게 막 잠재되어 있는 이런 욕망들과 중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또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마음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되게 좋은 사람이고 싶고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싶고 신뢰감을 갖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분 또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되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뭔가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어떤 건전하고 건강한 상태의 관계인 사람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되게 어쩌면 좀 음침하고 음흉한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다. 그 겉모습과 그 속마음이 좀 많이 다르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겉으로 행동하는 것과 속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되게 젠틀한 척 얘기하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분이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집착이나 욕망이나 뭐 독점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누군가 한 상대에 대해서 중독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도 사랑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분 마음이 약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깊이 있는 마음이 아니라 깊이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 알 수 없는 그런 이분만의 마음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뭔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상대라는 그런 인상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두 분 관계가 지금 어쨌든 지금 약간 이렇게 멈춰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멀어진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두 분 관계가 조금 멀어진 느낌? 멀어진 상황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멀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 뚫지 않고는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만나거나 뭔가 접점을 이루건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망성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다가가지? 어떻게 연락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숲속에 잠자는 공주의 그 성에 어떻게 들어가야지 그것과 같은 결이에요. 연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락할까?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까?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그 접점을 어떻게 만들까? 라는 고민들, 내가 움직이지 않고는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고 계세요. 내가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마음속에 너에 대한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 깊은 내면에는 정말 너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왔고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걸 알아. 오히려 너랑 떨어지고 나니까 좀 소통이 안 되고 나니까 너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달았고 네가 없음으로 인해서 더 많이 너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마음들이거든요. 오라클 카드랑 다 같이 봤을 때는 이분은 확실히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좀 어긋나고 나서 혹은 좀 잘 안 풀리고 나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더 확신을 좀 얻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나는 교훈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분으로 인해서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멀어지고 나서 놓치고 나서 이렇게 안 되고 나서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뭐 그대로 있지만 더 깊은 나의 진심, 진짜 마음 이런 것들을 더 깨닫고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나가야겠다.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좀 거만했다. 너가 옆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게 받는 건지 당연히 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지 알았고 너의 연락이 당연한 줄 알았고 네가 나를 챙겨주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뭐 과연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너가 떠나겠어? 마음을 접겠어? 혹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되게 내가 너무 나 스스로를 너무 믿고 우리 관계를 너무 믿고 너무 거만했구나. 내가 너한테 그렇게 거만하게 굴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구나. 아 근데 막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알겠다. 그리고 나는 움직이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런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두 분은 이분도 그러셨지만 두 분의 관계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뭔가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하시더라도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여러분들이 이만큼 줬다가 좀 덜 주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만큼 줬었는데 지금 이만큼 주고 있어. 근데 이만큼 주고 나니까 아 이만큼 준 게 고마웠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전과 같지 않은 4번님과의 관계, 태도, 상황으로 인해서 이분은 커다란 걸 깨달았고요. 그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도 인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왔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 움직이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지금 이 현재의 문제가 두 분의 관계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실패하고 나서 맛본 성공이 훨씬 더 커다란 성공이고 또 좀 잃고 나서 다시 얻는 거가 얻었을 때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두 분 관계는 지금 살짝 이렇게 어긋나거나 뭔가 갈등이 있는 이 부분들이 혹은 뭔가 잘 되다가 좀 덜 되는 이 상황들이 오히려 두 분의 관계를 좀 더 탄탄하고 좋은 길로 만들 수 있다. 더 서로에 대해서 고마움과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더 하면서 서로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상대방뿐 마음에 일단 움직일 마음이 있고 두 분 카드에서도 서로 이 기회를 삼아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사랑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뿐 마음에 감정이 남아있다. 감정이 이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감정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진실이죠. 네. 이 상대방뿐 마음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 하나가 되게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마음고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는 오늘 리딩을 통해서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의 마음은 있구나. 나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내가 너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게 지금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구나. 이거는 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번님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